향후 5개년의 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군 보건의료 환경 변화 요인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군 의료 체계 개선, 군 의료 인력 발전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까지 3대 분야별 세부 과제 적극 추진으로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학기술 기반 선진 군 의료 체계를 구축해가는 우리 군의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의 231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입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군인의 보수 및 복지, 군인 연금, 재해 보상, 보건 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 수립 등 모든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업무사령관 하분만 준장입니다. 저는 12개의 군병원과 국군의무학교, 의학연구소 등 15개 예하부대로 구성되어진 국군업무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우리 군 장병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예방, 조기 진단 및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군진의학 연구와 군의료요원 양성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군 장병들이 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미래로 도약하는 군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군의무사령부 전 장병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군 수도병원장 서공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복무 후에 의무사령관직을 마지막으로 전역을 하였고 2021년 수도병원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군 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장병들이 편안하면서도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군 보건의료 정책 관련 기본 문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2012년도에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군 보건의료에 관련한 목표와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계획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2013년에 처음 작성이 되었고요. 2017년에 두 번째, 이번째가 세 번째 작성된 문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동안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말씀대로 2013년도에 처음 수립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세 번째 수립이 된 건데요. 시기별로 수립되면서 이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각각의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그런 성과들 많이 녹여 넣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세 차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작성한 2013년도에 작성한 문서에 이미 이번에 22년 4월에 개원한 국군 외상센터에 대한 기본 계획이 담아져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의무 후송헬기를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의무 항공대를 창설하는 계획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획에는 저희가 상병 건강검진 이런 계획도 다 담아져 있어서 지금 실행 중이고요. 두 번째로 작성한 2017년도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민간 병원에 우리 장병들을 불편함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제점이 되었기 때문에 무자격 의료병들을 저희가 대신에 좀 자격증 있는 군무원이나 자격증 있는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갈수록 최상의 군 의료 서비스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수립된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하면서요.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그리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보충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국방부만의 계획 문서가 문서로 그치면 안 되겠다. 이것이 현장에서 실행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미군의 자료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전시에 관한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 미군 부대 방문을 저희가 직접 해왔고요. 또 군병원을 15군데를 중에서 저희가 4군데 병원들을 직접 방문을 하였고 4단 의무대의 경우에도 대대급, 초소급 다 방문했고 또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는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등을 방문을 해왔고 연구를 위해서 국군의학연구소, 또 국군의무학교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정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그리고 정말 그 민간 전문가까지 다 수렴해서 국장님 정말 바쁘셨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문서 작성하는데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이 군병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이 설문조사 결과도 수용을 하면서 진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고칠 건 고치고 뭐 기다릴 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령관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사령부에서는 군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매년 군병원 진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군 외부에 있는 공인된 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외진 셔틀버스를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좀 요즘에 우리 장병들이 이제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이용한 진료 예약 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전에 대기할 때 편의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이번 군 의료 발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가 장병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군 보건의료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고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군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반영해서 고려하셨겠죠? 잘 네. 담아진 거죠? 네, 저희가 환경 변화 중에서 조금 저희가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감축입니다. 총 병력 자원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내가 군의관보다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인원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 180명 정도가 실제로 현역병으로 의사 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부족할 군 의료 인력 부족에 대비해서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숙련된 의료 인력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군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예, 이번 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온열 환자가 속출을 했죠. 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서 확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령관님,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 군 의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노하우를 축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각군, 그다음에 질병청,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군은 또 군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에 맞게 역학조사관들을 자체 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는 각종 감염병과 팬데믹 상황에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전평식 구분이 불명확한 미래전의 양성을 고려하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의무대응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입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특히 이제 군 의료회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들에 대해서 평시에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군 의료의 어떤 책임이자 국민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사령부에서는 미래 전쟁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변화에 발맞춰서 완벽하게 전시와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핵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생방 무기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사령부에서는 핵 WMD 대응 의무 대응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역 소멸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분들도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군 의료 서비스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도 저희가 안타깝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한 구인난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현실을 저희가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응급이라든가 재난 대회에 항상 군 의료 인력은 상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치적 특성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군 병원이나 사단의무대들의 위치들이 보통은 수도권이나 대규모 도시보다는 경기도, 강원도 전방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밀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고령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군협력체가 잘 구축해서 사단의무대를 병원급으로 개편을 하고 그 인접한 주민들의 진료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정부와 협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 과별로 혹은 진료 시간을 차등화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달라진 근의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 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8일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군 보건의료 분야 발전 목표와 방향, 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따라 2027년 달라지는 군 의료 서비스를 들여다봅니다. 이번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통해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등 3대 분야별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국방부. 세부과제 적극 추진을 통해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는데요. 장병들의 군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사항이 눈에 띕니다.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 군 병원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와온 외진 셔틀버스. 국방부는 이러한 외진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과 횟수를 확대하기로 하며 현재 32대 운영되고 있는 외진 셔틀버스를 2027년까지 51대로 증편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군 병원의 진료 대기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군 병원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래 현장 접수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하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및 함정의 원격 진료 체계를 개선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전방 GP, GOP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격오지 원격 진료 체계 89개소를 2027년까지 해강한 경계작전 부대까지 105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2급함 3척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 원격 진료 체계를 2027년까지
2, 3등급함 및 잠수함 총 87척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취약지 근무 장병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급 간부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의료 지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7년에는 초급 간부 임관 3, 5, 10년 차에 기존에 제공하던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건강검진을 군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2027년까지 초급 간부들에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건강 앱을 구축하고 군 병원의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해 정신건강 현장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특히 정신건강 현장 지원팀은 군 외상 사건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초급 간부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역자와 군인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뺄 수 없는데요.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6개월이던 전역 후 진료 지원을 2027년까지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무 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점을 개선해 2027년에는 군 병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군 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해 2027년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전 자녀의 진료비까지 면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학기술 기반 선진 군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적극 추진을 통해 군과 국민의 신뢰받는 미래형 군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이제부터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세부 추진 과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3가지 추진 과제를 분류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올해 수립한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그동안 추진했던 그 계획들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요. 의료 현장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한 후에 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3가지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군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 2번째 군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면, 3번째로는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 군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3가지 분야에서 14개의 단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군 의료 체계 개선 중요한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군 특성을 고려한 의료 체계 구축. 이 부분 우리가 가장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네, 제가 군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료 전달 체계는 저희가 3단계로 1차, 2차, 3차의 군 의료기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기관은 여단마과 대대, 의무실을 말씀드리고요. 4단 의무대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 3가지 1차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이 6명에서 1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인 진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차는 14개 군병원, 전방 6개, 후방 8개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래, 입원, 수술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군의관들은 17명에서 한 30여 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차는 우리 국군 수도병원, 이 국내 최상위 종합병원이고요. 그 수도병원에는 국군 외상센터가 있어서 외상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기능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군의관과 의료 인력들, 그다음 수술과 외래와 입원의 기능을 적정하게 분부해서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장님께서 4단 의무대 1차 진료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령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경계작전부대에 있는 군의관들을 제외하고 여단이나 대대에 있는 군의관 그리고 사단 직하의 부대에 있는 군의관들을 4단 의무 대대로 재배치시키겠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의관 수가 늘어나고 진료 과목이 추가 개설이 되면 우리 4단 의무대에서 의무 대대에서 군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료를 종결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병원도 조금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보게 됨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전달 체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방 경계작전 부대의 군의관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GP라든지 전방 소초에 대한 순회 진료를 더 강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여단이나 대대급에는 응급 환자 후송 또는 감염병의 어떤 예방에 어떤 중점을 두는 쪽으로 기능을 개편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군의관 재배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서 세부 기준이 충족되는 사단 업무 대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군의관 의료 인력 확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격오지 사단 의무대의 민간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이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특히 동부 축선 쪽에 민간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 의무대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단 의무대를 저희가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한 후에 이 사단 의무대가 병원급으로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4년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 장비, 인력, 물자 등을 갖춘 다음에 25년부터 민간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한사항으로는 이제 지방자치정부하고 보건사와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정을 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들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서 그 각종 의료 보험에 관한 심사 청구 업무라든가 진료비, 정산 등을 위한 원무 기능도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군병원의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군 병원별 특성화, 전문화 이것도 확대해 나가는 거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군 수도병원, 대전병원, 양주병원을 수술 집중병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구리병원을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된 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병원들은 전시에 군단이 전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상센터에서 이제 중증 외상 환자를 많이 보고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나면 바로 자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장병들이 바로 교육 훈련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병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군 고양병원을 이전하고 신축을 해서 재활 전문병원으로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초기에 투입할 수 있는 국가적 의료 자산이 군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조금 더 많이 강화시켜서 국가의 어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사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군 보건의료하면 중증 외상 대응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총과 폭발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지휘관들이라든지 상급자들, 간부들이, 우리 장병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의 발생이 항상 개연성이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전장의 상황에서는 많은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젊은 장병들한테 중증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후유증도 많이 남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 이런 부상당한 장병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국군 외상센터를 설립했고 국군 외상센터에서는 초기의 수술부터 재활까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22년 4월에 이제 국군 외상센터 개소를 했는데 저희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진짜? 출입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성과 어땠습니까? 아이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우리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시설일 맞아요. 겁니다. 예. 국군 외상센터에서는 우리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총상이라든지 폭발에 의한 폭발상들, 특수하게 생기는 외상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전문 외상 의료진이 24시간 360일 상시 대기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입니다. 어느 병원보다도 단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환자를 구성할 수 있고 환자별로 맞춤식 외상 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헬기로 환자가 후송되는 경우 저희 외상센터의 옥상에 헬기가 안착되면 착륙을 하게 되면 최단시간 내에 소생술로 환자를 유송하고 소생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우리나라 최신식 시설인 수술장과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얘기를 항상 드리고는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후송하는 과정에서 민간 병원에서는 절단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젊은 장병들입니다. 젊어서 우리 다리가 절단되면은 남은 기간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들이 절단 수술을 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었고 뼈 이식 수술을 통해서 지금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국군 외상센터가 개소가 됐고 중증 외상에 대한 이 역량을 점점 늘리고 가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욕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전문 외상센터를 발전시키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역량 강화를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우수한 인력과 스마트한 자동화 시스템이 융합된 미래형 외상 진료 시스템을 저희 수도병원에 안착시키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장병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로봇 재활 치료라든지 가상현실 재활 치료 등을 갖춘 최첨단의 급성기 재활 치료 센터를 만들어서 장병들이 초기에 저희들이 빠른 후송과 빠른 수술 그리고 훌륭한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서 최단시간 내에 그리고 최상의 재활 치료를 통해서 장병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첨단의 재활센터를 수도병원에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잠깐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전시의 핵 WMD 의무 대응 전문가 양성 정말 필수 아니겠습니까? 전시의 필수 능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핵이나 방사선에 오염이 되었을 때 초기에 환자들을 구조하고 그다음에 재염, 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핵 WMD 의무 대응 특임대를 창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임대는 핵 및 행화 무기 공격에 대비해서 24시간 그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서 환자들 구조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이제 방사선에게 피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재염, 재독을 실시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따르면 2027년도까지 창설을 하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질병청이라든지 원자력 의학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민관군이 좀 통합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핵 WMD 대응과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대응과에서 이러한 작전 계획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구체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군이 전시의 핵 WMD 의무 대응 능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국군 화성방 방호사령부 편을 찍을 때 WMD 상황에서 이 부상자나 아니면 환자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다 대비를 하고. 걱정하셨었군요, 그때. 그럼요. 예, 사령관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의무사령부에서 다 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저도 그 편을 봤는데요. 예, 여기에서 예. 영감을 얻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예. 이 전시를 대비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고 민간의 어떤 의료 자산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북한 지역에서 우리 의무부대가 의무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각 제대별로 이동 전개형 의무 시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의무시설이 이동된 장소에서 전개를 해서 의료 지원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제 보유를 좀 추진하고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이 추진되면 기동성과 적시성을 가진 그런 의무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무사령부의 한 개 과제 중에 한 개는 지금 수술집중병원에서 평시에 하고 있는 수술 기능이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었을 때 수술 기능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을 잘 보강을 해서 전시에 완벽한 의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동시에 또 위기 상황 시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정책 추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국장님. 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의병과가 전군에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전담하고 대전에 위치한 국군의학연구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 상태가 되더라도 저희 전군에 이 국내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군 통합 감염병 감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병원과 대전에 있는 의학연구소를 통해서 고위험 병원체 저희가 이제 BL3라고 해서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단계에 있는 연구 시설을 지금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능력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를 함과 동시에 이런 감염병이라는 게 전 국가적인 큰 위기이고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관리청과 같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큰 의료 자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군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런 역량을 우리 국군이 먼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군 특성상 경호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많은데요. 국장님, 이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경호지 부대에 저희가 모든 군의관이 가면 좋겠지만 군 인력 자원의 한계도 있고요. 군의관의 특성상 한 명이 간다 하더라도 모든 진료과를 다 본인이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매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원격 진료 체계를 의료법 법 내에서 저희가 확대하고 시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GP, GOP 등 전방부대의 도서지역, 레이더기지 같이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은 이런 경호지 부대와 함정이 또 문제입니다. 네. 함정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의무사의 의료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의료상황센터가 군의관이 이제 원격 진료 장비를 통해서 24시간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의약품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격 진료는 20년에도 저희가 한 5천 건 정도 진료를 했고 네. 올해는 같은 경우 거의 6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격오지에는 현재 지금 8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7년까지 105개소를 확대할 계획이고 함정에 대한 원격 진료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해봤습니다. 저희가 2급함 규모의 인천함이라든가 동해함, 전북함, 세척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27년까지 87척 전 함정 2급함에 대해서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 응급 환자 후송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시에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 공유 시스템과 지금 현재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 지점으로부터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떠한 수단으로 후송을 하면 가장 좋은지, 어떠한 경로를 통하면 가장 좋은지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 발생 접수부터 병원 도착까지 환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골든 타임을 줄일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존율과 장애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미래 의료 환경을 고려해서 군 스마트 병원 구축
게다가 첨단 의료, 환경을 조성해가는 노력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장님? 우리 국군 수도병원도 스마트 국군 수도병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들 흔히 말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특히 저희들은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 외상 환자들한테 이런 장비들을, 이런 스마트한 체계를 적용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중증 환자들이 이런 스마트한 체계로 관리가 되고 치료가 진행되면은 후유증도 상당히 적을 것 같고 치료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더욱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시에도 많은 대규모의 환자들을 최상의 진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큰 의료 능력을 구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 수도병원과 의무사령부 그리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민간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우수한 군 의료 인력 확보, 국장님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네, 저희 군 의료 체계는 원팀입니다. 군의관도 있고 간호도 있고 약사도 있어야 되고요. 응급구조사도 있어야 되고요. 의료기사들도 필요합니다. 이 원팀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리더들이 이제 군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의관은 전체 저희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까지 해서 한 2,5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90% 이상이 의무 복무로 와서 근무해주고 계신 단기 군의관 분들이신데요. 단기 군의관님들이 이제 3년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 지금은 저희가 의무 복무한다 그러면 10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는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단기 군의관의 복무 연장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직위도 다시 재판단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임상 전문성이 필요한 위주로 보직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간호장교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간호장교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임상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평정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병원의 직무연수제도를 좀 확대하고 성과 분석을 좀 실시해서 이런 연수제도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가 저희가 우리 군 의료 인력 중에서 유일하게 정원 대비 많이 부족한 인력이 되는데요. 전문 약사 제도를 이번에 의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약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자격 요건에 군 경력도 포함되도록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많은 약사분들이 우리 군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단의무에서 근무할 때 그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급구조사가 저희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군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병원급이 아닌 사단의무나 대대급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군에서도 의무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장관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협의하여서 이런 그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우리 군에는 더 많이 인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성을 희망하는 대학에도 또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대학에도 응급구조사 정원 추가 확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군내 의료 인력 처우 개선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팀원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분들의 이 노력과 봉사와 희생에 대해서 저희가 응당한 대우를 충분히 국가가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군 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군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저희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와 예산 3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재부나 재정당국에서도 우리 군 의료 인력의 중요성과 역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민간 의사분도 저희 군병원에 30여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들의 처우를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으로 지금
인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군의관의 아까 단기 군의관 1년 단위로 장기 복무를 연장할 때 필요한 가상급 지급 수당에 대해서 지금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간호의 경우에는 91년도부터 이런 간호 수당들이 한 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재정당국과 노력을 해서 아마 올해는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료 인력에게 전문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중요한데요. 사령관님, 연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분기 단위로 외부 학회를 이제 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장기 군의관하고 그다음에 각급 의사, 즉 군에서 장기적으로 복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그런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우리 군의관 중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군의관들이 단기 복무를 하는 군의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임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병원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 그리고 각급 의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단기 군의관들 간에 어떤 학술 토론이라든지 어떤 환자에 대한 상담, 문의 이런 토론회 장을 조금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업무사령부에서 발행하는 학수지가 있습니다. 네. 대한군진의학 학수지라고 있는데 그 학수지가 이제 지금 이제 KCI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이제 KCI에 등재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참여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군 의료 서비스도 민간처럼 그 수요자 중심의 그 서비스로 이제 확 바꿔가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 오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군 의료 서비스도 확대되고요. 특히 진료비 면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그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우라든가 보수라든가 연금 제도를 통해서 유인책도 되겠지만 의료도 가장 큰 복지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많은 자녀를 좀 출생하고 계시는 군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 면제였는데요. 이것들을 배우자와 전 자녀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다자녀의 개념이 세 자녀 이상인데요. 저희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의 개념으로 개념 정립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 군인 말고도 군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군 병원이 저희가 국군 병원이다 보니 군인에 대해서만 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병원에 약제 지원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께도 약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전역하시는 간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대 질환에 대한 검진비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마음건강 앱을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9월 중에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역자 편의를 생각한 지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중기 복무 전역자도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변화가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국장님, 여러모로 군 의료 복지 관련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역자분들도 저희 소중한 국군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하신 분들에 대해서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5년과 10년 근무하신 중기 복무자에 대해서도 전역 이후에도 군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진료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현재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진료가 가능했는데 전역 후 1년까지 좀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금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 의무 기록 발급도 꼭 군병원을 찾아오지 않으셔도 본인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무 중에 군병원 가는 거 살짝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그렇고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령관님. 네. 네. 과거에는 우리 장병들이
군병원을 이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4단 의무 대대에 가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군의관 소견서를 받아야만 군병원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제도가 쭉 바뀌면서 군병원에 바로 그냥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진료 외출이나 외박 제도가 생겨서 본인이 원하면 민간 병원에 가서 직접 진료를 받을 수도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또한 21년도부터 민간병원 이용 시에 본인 부담금의 80%까지 지원하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민간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군부대하면 위병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다 지키고 있는데 군병원은 그 위병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국군 수도병원과 대전병원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용소라는 게 사실은 우리 장병들이나 아니면 환자 보호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좀 접근성에 좀 제한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군의료 시설이나 민간의료 기관에 갈 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마땅히 타고 갈 이동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군병원 외진 셔틀버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아까도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 장병들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 진료를 예약한다든지 아니면 챗봇 등을 이용해서 어떤 의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상병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병 건강검진 결과를 개인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진다면 우리 장병들이 군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포함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물리적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그런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사령관님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이거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다짐이나 당부 뭐 이렇게 하겠다는 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군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국민과 우리 장병의 눈높이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번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서 많이 보완했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획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된 계획을 저희 수도병원은 저희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꼭 성공시켜서 우리 장병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최상의 진료로서 휴유증이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령관님. 개인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행을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희망을 가지는 건 뭐냐면 이번 계획을 작성할 때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그리고 의무사령부, 수도병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장병들이 훨씬 더 좋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와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있는 한 이 보건의료 계획을 실행하는 데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 개인도 그렇고 제가 속한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정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3번째 수립을 하면서 처음에 이 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 사건, 사고도 많고 저희가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들도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급급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실천이 되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성과와 또 실패의 경험을 모두어서 우리 의료의 모든 병가와 또 국방부, 또 각군, 군병원 모든 의료 연구기관이 합심해서 재심 협력해서 갈고 닦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들을 또 국군 잔병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절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를 접하면서 군 의료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확 변해가고 있다는 오늘 설명 들으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계속해서 현장 역량 강화 또 변화가는 어떤 그 의료 시스템을 잘 수용해서 우리 군 병원이 더욱더 선진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23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학기술 기반 선진 군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군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보건의료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